안녕하십니까, 강지영입니다. 오늘도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사교과서의 고려의 강력과 대륙고려 판타지 소설에 대한 팩트 폭격을 해볼까 합니다. 역사적인 유적 유물이 될 수 있는 요탑과 고려의 왕릉, 그리고 고려사 지리지, 고려 도경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제가 지금껏 많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고려의 국경과 고려의 강역을 설명드리는 영상을 업로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서경이 북경이라고 얘기하는 국뽕 유튜버가 있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려의 개경이 서쪽으로 더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국뽕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려의 강화도가 산동성 일대라고 주장하는 그런 엉터리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란소나 방구석 프로파일러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증거 자료도 없이 자기 내피셜로 고려의 강력과 국경을 이렇게 조작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죄 없는 시청자들을 현혹시켜가면서 오염된 정보들을 시청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잔인하지만 팩트 폭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깊이 있게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분명히 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고려가 틀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국뽕 역사 유튜버들이 틀린 부분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대륙 고려서를 이제 합리화하는 그런 안주거리를 삼는단 말이죠. 원문과 유물과 지명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조선이 없애고 일제가 완성시킨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역시 대륙 고려설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일제 식민사관의 이론처럼 반도사관 안으로 축소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대륙 고려설을 주장하는 그런 과대망상 환자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발해는 처음에는 만주에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북경 일대를 장악을 하거든요. 고려의 서경이 북경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리고 요하 서쪽으로 고려의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발해를 고려가 멸망을 시켜야만이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고려의 서경이 북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쪽으로 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역사는 개인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북경이 서경이 되려면 고려가 발해를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북경 위에 행정기관이 들어서서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고려가 북경을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어야만이 서경이 북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산동반도가 강화도라고 얘기하는 국뽕 유튜버가 있는데요. 인천 강화도하고 개경에 이미 수십 개의 그 왕릉들이 유적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그 유적들이 유네스코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는데, 고려사 지리지에 대해서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동은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한 모서리는 육지에 이어져 있는데 그 폭과 둘레가 거의 만리나 된다. 고려 태조가 고구려 땅에서 일어나 신라를 항복시키고 백제를 멸망시켜 개경에 도읍을 정하니 사만의 땅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국뽕 유튜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라도에서 부흥을 했던 교난의 후백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 한반도에서 후신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모두 사만을 통일했다, 고려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대륙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통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오류를 범하다 보니까 대륙 고려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고려사 지리지에는 세 개의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또 다른 한 면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대륙에 있다면 세 개의 면이 바다로 둘러싸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기 780년에 관측되었던 일식 기록을 보더라도 한반도에서 신라가 관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토의 둘레와 폭이 1만 리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어스에서 1만 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동성 일대에서 나라를 이제 도읍을 정했던 온조백제에서부터 의자왕까지가 그 660년에 망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려 도경이나 고려사 지리지에 나오는 그 백제는 후백제, 교넌의 전라도 후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고려도경 1123년 송나라 문신인 서궁이 이제 항해를 하면서 작성했던 항해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궁이 1123년 고려의 사신으로 파견되어서 200명의 사신단과 함께 고려를 떠나게 되는데요. 금나라가 요 나라를 깨부수고 이제 침범을 해오니까 송나라의 이제 서궁이
사신으로 고려에 가는데 고려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궁이라는 그 문신이 사신으로 파견돼 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고려로 가는 그 항해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록을 읽어보면 송나라 수도에서 절강선 은연 땅인 명주에 5월 4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은연 땅이 명주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상해 쪽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123년에 금나라가 요나라를 쳐부수고 이제 남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뽕 유튜버들의 말대로 고려의 서경이 북경이고 그리고 산동성 일대가 고려의 영토라면 송나라 사신이 북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배를 타기 위해서 상해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고려의 개경이 대륙에 있는 북쪽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 있기 때문에 송나라 사신이 북쪽으로 가지 않고 상하이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원나라의 시기에 강화도가 산동성 일대라고 주장하시는 방구석 프로파일러분들, 아골타의 금나라가 이렇게 강성을 하고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이렇게 강성을 한데 언제 고려가 원나라를 쳐가지고 산동반도를 먹었습니까? 그런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강화, 오련산, 견자산, 그리고 고려의 남경, 강도, 고우, 양주, 화산, 고려 해인사, 그리고 그렇게 조언했던 취안저. 제가 해석하는 개경과 서경의 위치가 올바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송사, 고려의 사신이 들어오면 명주와 월주에서는 그들의 대접으로 굉장히 힘들다. 자, 명주와 월주는 지금의 닝보, 양장 아래입니다. 자, 이번엔 북송시대 때 쓰여진 고려 도경의 내용으로 개경과 서경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쪽으로는 옛 거란의 지역과 접경했고 동쪽으로는 여진과 맞닿아 있다. 송나라의 수도의 동북쪽에 개경이 위치하고 송나라의 수도의 동북쪽에 개경이 위치하고 등주, 내주 등에서 정확하게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정확히 마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명주의 정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개경이 있습니다. 연간 이래 우리 조정에서 사신을 파견할 때는 항상 은연 땅 명주의 정해에서 먼 바다로 길을 잡아 북쪽으로 나아갔다. 배를 탈 때는 언제나 하지 다음에 남풍을 탔으니 바람이 순조로우면 5일도 안 돼서 해안에 도착할 수 있다. 고려 영토는 동서로 2000리, 남북으로는 1500리, 가로가 더 길었습니다. 요동과는 500리가 떨어져 있는데 태행산맥과는 500리가 떨어져 있는데 국내성을 거치면서 고구려의 국내성이 북경입니다. 그 서남쪽으로 안평성에 이르러 서안평의 우측, 현재 지금 고려 도경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의 땅에서 건국한 명나라와 조선, 그리고 그들의 고려 지우기, 북경과 남경 지우기, 새로 간행된 역사책들, 늘 조선보다 작게 기록되는 우리 고려의 영토, 원문과 유물과 지명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값을 산출하는 그런 기법이지 개나소나 다 자기의 주관적인 내피셜을 얘기하는 게 그게 프로파일링도 아니고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라는 학문이 자기의 상상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고고학적인 유적 유물과 그 나라의 정권에서 집필했던 그 기록과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정립한 그 이론을 역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려 도경에 고려는 우리 송수도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산도에서 육로를 거친 다음 요수를 건너 동쪽으로 고려 국경까지 가는데 모두 3,790리다. 송수도 카이퐁에서 측정하면 1,2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북송이 3, 4년 안에 멸망을 하고 남송으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송 수도에서 임안에서 측정을 하면 정확히 1,600km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고려 도경은 남송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고려의 서쪽은 요수와 맞닿아 있고 북쪽은 거란의 옛 땅과 연속이 되어 있고 동쪽은 대금과 맞닿았다. 요 나라가 아닌 거란의 옛 땅이라고 한다면 요 나라가 이미 망한 거예요. 이 시기에 요 나라가 이미 멸망을 했기 때문에 거란의 옛 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요 나라는 1125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서공이 고려를 다녀간 2년 후에 멸망을 합니다. 요의 동쪽은 곧 옛날 거란에 속해 있던 지역인데 현재는 사람들이 이미 흩어진 상태다. 대금에서는 그 땅이 불모지어가지고 다시 성을 세워 수비하지 않고 다만 오가는 길목으로 삼았을 뿐이다. 압록의 서쪽으로는 백랑수와 황암수라는 두 강이 있는데 파리성에서 면이 흐른 곳에서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르니 이것이 바로 요수이다.
요수가 서암록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의 동쪽이면 심양 쪽인데 다시 성을 세워서 수비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요 나라의 국민들과 군사들이 다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다 도망쳤기 때문에 성을 새로 수비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심양 일대가 다 흩어지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삼았다, 그런 내용 같거든요. 이때 요 나라가 다 흩어지고 요 나라가 물러났기 때문에 고려가 이 요 나라의 땅을 더 먹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요 나라를 금나라가 물리쳤기 때문에 고려가 그 땅을 먹을 만한 그런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려의 국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금나라에서 니네들이 뭔데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고려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전쟁을 해서 승리한 거는 금나라인데 그 땅은 고려가 먹으면 금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연간 이래 우리 조정에서 사신을 파견할 때는 항상 은연 땅 명주의 정해에서 먼 바다로 길을 잡아 북쪽으로 나아갔다. 배를 탈 때는 언제나 하지 다음에 남풍을 탔으니 바람이 순조로우면 5일도 안 돼서 해안에 도착할 수 있다.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사신들이 고려에 갈 때 매번 배를 타고 고려를 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영토가 동서로는 2000리, 남북으로 1500리였는데 현재는 신라와 백제를 병합하여 동북이 약간 넓어졌고 서북 쪽은 거란과 접해 있다. 남북으로는 1500리였는데 1500리에서 백제와 신라를 병합하면서 남북으로 조금 넓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후백제와 후신라를 병합했다라고 봐야지 대륙에 있는 신라와 백제를 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기 780년에 관측되었던 일식 기록을 보더라도 후신라의 수도가 어디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정권에서 기록했던 역사 기록과 우리나라 고려사 지리지와 고려 도경을 보더라도 너무나 정확하고요. 요탑과 그리고 우리 고려의 왕릉을 보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 겁니다. 엉터리 국뽕 역사 유튜버에게 한 사람이라도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양반들에게 핍박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글을 모르고 그 문맹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것이고 일본들에게 역사를 빼앗겼던 겁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인지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국뽕 유튜버들이 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뽕 유튜버들이 판을 치는 것이고요. 명나라의 주원장과 이성계가 송사, 명사, 요사 모든 역사를 다 조작을 하고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를 모두 조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국뽕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식하고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꾸렁질 하시오! 당연히 교과서에 있는 우리 고려의 강역이 잘못된 것도 사실이고 우리 강력이 빈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국뽕 역사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다면 빨리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한 후에 다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 마지막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동성으로 통하는 양대 길목 장악, 그것은 요동성 정벌의 성공을 이룬 공민왕의 승부수였다. 원이 쇠퇴지자 고려의 반격이 시작됐다. 1356년 파사부를 치고 쌍성 총관부를 회복한다. 1370년 올랄 산성을 공파하고 마침내 요성을 공략,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한다. 고려의 공민왕은 옛 땅을 되찾는 북벌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다. 요양지역을 그려놓은 지도에서 요동성의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된다. 요동성 내부를 그려놓은 상세도도 있었다. 긴 직사각형 성벽을 따라 태자하가 남북으로 흐르다 다시 동서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당시 고려엔 몽고풍이 만연했다. 공민왕은 먼저 원의 복식과 변발을 금지하고 모든 관제를 고려의 관제로 되돌린다.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 공민왕의 개혁은 신속히 진행된다. 원의 연호를 폐지하고 모든 법률과 제도를 고려 초의 전통으로 되돌린다. 내부 정비가 끝나자마자 원에게 빼앗긴 쌍성,
영토 회복에 나선다. 역사를 깊이 있게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분명히 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고려가 틀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국뽕 역사 유튜버들이 틀린 부분을 가지고서 안주거리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대륙 고려서를 이제 합리화하는 그런 안주거리를 삼는단 말이죠. 원문과 유물과 지명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조선이 없애고 일제가 완성시킨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역시 대륙 고려설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일제 식민사관의 이론처럼 반도사관 안으로 축소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대륙 고려설을 주장하는 그런 과대망상 환자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1900년 초 일본이 작성한 통감부 임시 간도 파출소 기요. 당시 일본은 간도, 즉 연길의 유적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발견이 이 보고서에 있다. 연길시의 국자가 서쪽 1.5리 지점에 있는 포이하 통하 강물에서 커다란 석비를 발견했는데 마모되고 남은 20여 자의 글자에 그 단서가 있다. 무자년은 언제인가? 이때는 바로 고려 예종 3년 때를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영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황제국 고려 특집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의문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댓글을 달지 마시고요. 저번 시간에 황제국 고려 일부 영상도 있으니까 그 영상 다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궁금한 부분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지금 KBS에서 고려 거란 전쟁을 방영 중에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고려의 강역과 국경에 대해서 역사 왜곡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역사 왜곡된 부분을 알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이고요. 또한 사이비 국뽕 유튜버로 인해서 엉터리 고려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KBS에서 방영 중인 고려 거란 전쟁의 드라마와 국사 교과서에서 교육하고 있는 우리 고려의 강역이 실제 고려 강역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들의 역사이고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도 김치와 한복이 자기네들의 문화라고 우기고 있고 그리고 세종대왕은 자신들의 지방 정권의 임금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황제국 고려 일부를 방영하면서 요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요탑을 본 사이비 국뽕 역사 유튜버가 이 요탑을 고려탑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명나라 때 증축된 만리장성을 고려의 장성이라고 우기는 영상을 최근에 방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중국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 겁니까? 그 사이비 국뽕 역사 유튜버의 말대로 요탑이 고려의 탑이라면 그 오른쪽 지역에 한반도에도 고려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에는 고려탑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은 송나라에서 고려를 다녀갔던 송나라의 사신 서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황제국 고려는 어떤 나라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他把沿途所见的风土人情都记载下来了。那在这个宋课本当中呢，我们可以看到 고려 도경에 따르면 서경 일행이 중국 대륙을 떠나 고려로 출항한 것은 초여름이다. 대륙에서 불어오는 동남풍을 타고 서해를 건너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여름철이다. 계절풍을 이용해 서해를 항해한 지 16일째 되던 날, 서경 일행은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에 도착한다. 당시 병난도는 개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고려를 방문했던 서경은 고려에 대한 첫인상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땅에 들어가 보니 성곽이 우뚝우뚝하여 쉽사리 업신여길 수 없다. 이제부터 고려를 세운 형세를 파악하여 아는 대로 모두 그린다. 역사적인 사실을 검증하고 입증하는 것은 얻는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서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데 있습니다. 개성, 천년 전 서경이 방문했던 옛 고려의 수도 개경이다. 개성이 고려의 도읍지가 된 것은 919년. 당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고려시대 유적과 유물이 상당수 남아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세상을 떠난 것은 철원에서 개경으로 도읍지를 옮기고 24년이 지난 후다. 지금의 왕건릉은 지난 93년 새롭게 단장한 모습이다. 선주교는 500년 가까운 고려 역사와 운명을 함께한 정몽주가 최후를 맞은 곳이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 일파에 의해 피 흘리며 죽은 자리에서 대나무가 자라났다고 해서 선주교라 불리고 있다. 제 영상이 유익하거나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면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도 지난 30년 동안 고려의 지도를 보면서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과서의 지도를 보면서 고려가 황제국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왜소하고 빈약하단 말이에요.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려의 강력과 국경이 실제 고려의 강력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황제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약소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 고려의 강력이어야만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축소되었던 고려의 강력만큼 나쁜 게 확대 해석된 고려의 강력 또한 매우 나쁜 겁니다. 확대 해석된 강력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심이 없는 거고요.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정작 우리의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고려의 국경과 강역을 측정을 하려면 고지도와 지명 몇 개가 일치하느냐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고려 당시에 각 나라에서 기록된 고려 국경에 대해서 표현된 서술과 유적 유물들을 근거로 독도법을 해독하듯이 고려 국경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과 고려 국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려의 영토는 그 폭과 넓이가 1만 리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육지와 접해 있다. 세 번째, 고구려의 서쪽 강력보다 영토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네 번째, 송나라의 수도에서 동북쪽으로 3,800리에 해당이 된다. 다섯 번째, 백제와 신라의 영토를 모두 수복을 했으며 여섯 번째, 요탑과 고려 왕릉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려의 강력은 그 넓이와 폭이 5,000리도 되지 않으며 송나라의 수도에서 국경까지 3,800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국뽕 역사 유튜버들의 주장인 대륙 고려를 보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를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고려의 강력과 국경은 실제 고려의 강력의 40%밖에 되지 않으며 실제 고려의 강력은 영국과 이탈리아보다 훨씬 컸으며 독일과 일본에 비해 결코 이들보다 작지 않은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창에 정중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 또한 정중하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받아들일 때입니다. 인하대 고려 만주설 저지능 해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떤 역사 유튜브 채널에서 고려 도경에서 송나라 사신 서공이 송나라 수도에서 고려로 이제 이동했던 그 경로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재미나게 넘기면 되는데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역사구나 라고 다른 유튜버 채널이라던가 역사를 보수적으로 풀이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역사 유튜버 채널에 가가지고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송나라 사신 서공이 고려로 출정을 가지 않습니까? 출정을 가면서 한 달 동안 그 있었던 이동 경로라든가 그 기록들을 제가 낱낱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그 역사 유튜버 채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송나라 사신 서공이 송나라 수도에서 동남쪽으로 일주일 이상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거든요. 이 사신단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사신단을 꾸려가지고 일주일 넘게 동남쪽으로 명주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되는데 배멀미를 하면서 또 일주일 넘게 북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 사람의 이제 주장이 무엇이냐면 단동반도를 지나가지고 바레만을 통과해가지고 베이징이 고려의 서경이라고 하고 고려의 개경이라고 합니다. 동남쪽으로 일주일 넘게 육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또다시 일주일 넘게 단동반도를 지나가지고 바레만을 지나서 육지로를 통해가지고 베이징을 들어간다. 그런 논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려의 개경이 고려의 수도가 하북성 일대라면 그리고 베이징이라면 동남쪽으로 굳이 일주일 넘게 육로를 갈 필요가 없이 바로 북쪽으로 말을 타고 일주일 정도 올라가면 바로 고려의 개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하러 고생을 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동남쪽으로 일주일 넘게 가고 배를 타고 배멀미를 하면서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이 세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계 일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송나라 사신 서경이 왜 고려에 가게 됐냐면 요 나라가 이제 북쪽을 맡고 있었는데 금나라가 이걸 치고 오면서 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 상황이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나라가 대륙 밑으로 이제 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북성까지. 그래서 송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송나라 사신 서경이 고려로 출장을 가게 되고 고려가 우리 송나라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국력이 되는 것인가, 고려가 어떤 나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미 주류 강단 사학자들을 제외한 우리 역사학자들이 고려도경이라던가 고려사 지리체라던가 뭐 요 나라에서 만든 요사라던가 원사를 통해 가지고 고려의 국경이 어딘지 이미 확인을 하고 검증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저같이 사실 입증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나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확인사살 겸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영상들을 올렸지 않습니까? 베이징이 고려의 수도가 되려면 이 발해를 고려가 멸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해는 누가 멸망을 시켰습니까? 거란족이 멸망을 시켜가지고 요나라는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징이라던가 그 하북성 일대에는 요나라가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가 되는 역사 채널에 그 영상에 재미난 댓글이 하나 달려가지고 제가 하나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악의 없이 소개해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거든요. 현재 지명과 고대 지명을 동일시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고려도경의 다른 내용을 보면 고려 수도가 산에 의지하여 세워진 수도로서 산이 없는 북경이 산의 형세에 의지한 곳이 아니므로 고려 당시 수도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고려 도경 내용입니다. 지금 세워진 나라는 등주, 내주, 빈주, 최주와 정확히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두 강이 있는데 파리성에서 면리를 흐르는 곳에서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이것이 바로 요수이다. 이로써 옛날에는 요수를 견고하다고 믿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려가 압록강 동쪽을 물러나 국경을 지키고 있는 이유이다. 지금의 왕성은 압록수의 동남쪽 첨너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옛 평양 지역은 아니다. 산의 형세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견고하거나 높지는 않다. 고려의 수도는 산동성 내주와 바라보는 곳으로 남쪽으로 흐르는 요수의 동쪽 압록강, 현 요하, 동남쪽 천리에 있는 산이 많은 곳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경과는 거리가 먼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기훈 선생님 고려사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북경은 서경입니다. 그리고 개경은 지진이 많이 나는 당산이고요. 중국 기록과 고려사 기록과 교차해 보시고 역사서의 고대 지명과 현대사 지명들 교차를 셀 수 없이 했습니다. 중국 사서만 보지 마시고 수백 개 지명이 쏟아지는 우리 역사서 고려사 현장을 검색하시고 교차하며 보세요. 이제 받아들일 때입니다. 인하대 고려 만주설 저지능 해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네, 영상의 고려 수도를 북경으로 규정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겁니다. 북경은 고려로 불리던 발해의 서경 압록부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고려 당시에는 발해가 멸망한 후 거란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북경이 수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려 왕성이 압록강 현요하 동남쪽 천여리에 있다라는 고려 도경의 내용이 완전히 조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하에서 동남쪽 천여리로 이제 그어보면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평양 그 밑에 있는 그 개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구글어스에서 그 지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천여리 동남쪽으로 가보면 개경이 어딘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의 지명과 지금의 현재의 지명과 동일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모든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에도 비행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서울에서 이제 요양실을 간다거나 이제 심양을 갈 때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배를 통해 가지고 인천 항로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베이징으로 간다거나 이제 심양이나 요양을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에서 북쪽으로는 이제 북한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육로를 통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송나라 입장에서 만약에 고려가 북쪽에 있었다면 그냥 일주일 정도 북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왜 북쪽으로 가지 않고 동남쪽으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서 일주일 넘게 고려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송나라 위쪽에는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요나라가 있고 금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남쪽에 명주라는 항구 도시에 이제 정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서 한반도에 있는 고려로 갔던 거예요. 세종시에서 이제 서울로 가려면 북쪽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대전에서 목포까지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가지고 목포 항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동안 인천을 통해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육로를 통해 가지고 서울까지 1시간 동안 뭐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뭐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려도경을 해석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100명 중에 100명은 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건데 머리를 키 커 보이려고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와 정말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머리는 키 커 보이려고 이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라고 달고 다니는 겁니다. IQ 2자리 같은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발끈해가지고 댓글로 파락을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자기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트집 잡는 댓글을 달아봐야 제가 답글을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분들은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제가 아무리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를 해봐야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네들은 세뇌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판단력이 있거나 중립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 강정 씨의 지구가 둥글다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지만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런 논리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그 주장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뭐라고 하냐면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구가 평평하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고 한들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구가 둥근 거잖아요. 그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오늘의 한 주평이 무엇이냐면 누구나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은 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이 아니라 차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출장도 많고 지금 현장 조사 중이기 때문에 차에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대륙에서 백제가 부활했다가 사라지고 대륙에서 신라가 부활했다가 사라지는 영상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때 고려의 영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다뤄본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고려의 영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이비 국뽕 채널에 사이비 신도들이 제 채널에 반박 댓글을 많이 다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고 그냥 차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댓글들을 보면 그 사이비 교주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그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거가 단 1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홍건적이 이랬네 저랬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홍건적 관심도 없고요. 그런 홍건적이 어디에서 난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그 난이 일어난 것과 그 고려의 그 국경이 어디 있는지 영토가 어딘지 그 부분을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토가 되려면 그 행정기관이 들어서야 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를 하고 세금을 걷어야지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행정학적으로 그런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거기에 군사가 이제 침범을 했다고 해가지고 침략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고려가 혹은 고구려가 백제가 그 대륙을 모두 다 장악을 하고
그 대륙의 영토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사입이에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채널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역사든 과학이든 법률이든 사실을 입증을 하려면 무엇가 됐든 증거가 필요한데요. 증거에는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로 나뉩니다. 직접적인 증거 같은 경우는 자백에 의한 진술이라던가 목격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간접적인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족적이 될 수도 있고 혈흔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을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사 같은 경우도 그 나라에서 기록을 했던 그 정사를 보고서 판단을 하고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리지에 보면 그 영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법률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법령을 보고 두 번째가 판례를 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문가가 썼던 이제 논문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거거든요. 제일 우선순위가 법령, 그 다음에 판례입니다.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고려를 얘기를 하려면 고려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고려사와 선화봉사 고려도경, 자,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더 이상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려사 지리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고려사 지리지에 우리 해동은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한 모서리는 육지에 이어져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면 우리 국사책에 나와 있는 고려의 영토도 충족을 시킬 수가 있고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그 폭과 둘레가 거의 만리나 된다. 고려의 영토가 그 둘레와 폭이 1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폭과 둘레를 쭉 1만리가 되는지 살펴보면 돼요. 1만리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지도만큼 되거든요. 여기가 정확히 1만리에 가깝습니다.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고려는요, 이 둘레가 만리가 아니라 4,500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고려의 영토의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려 태조가 고려 땅에서 일어나 신라를 항복시키고 백제를 멸망시켜 개경의 도읍을 정하니 사만의 땅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이 세 번째 조건까지도 함께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두 번째가 뭐였냐면 1만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만리, 폭과 둘레가 1만리가 돼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신라와 백제를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려의 영토의 그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성정이 또 주부 군현 및 관역 관포의 명칭을 고쳤으며 마침내 온 나라를 10도로 나누어 편성하고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8도가 지금 현재 조선의 영토라고 한다면 10도라면 조선보다 영토가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당연히 8도에서 두 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조선보다 영토가 두 개의 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압록강 위쪽에 두 개의 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령성과 지린성에 두 개의 도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국사 교과서대로라면 10도가 아니라 6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그리고 황해도 이렇게 6개의 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려사에 얘기하는 이 부분과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류강단의 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지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 국뽕 유튜버들이 지금 유튜버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그 대륙 고려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 1도 없이. 그 대륙 고려는요 10도가 아니라 한 30도에서 35도 정도 돼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지네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네들이 보고 싶은 거 보고 이 지리지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다른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뭐 홍건족이니 뭐니 지네들 마음대로 뚫린 입이라고 그거를 해석해 가지고 막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고려의 성정은 660년에 태어나가지고 997년도까지 왕위를 이어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왕을 16년 정도 해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서부 경계는 압록이고 동북 경계는 선충령 공엄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충령 공엄진이 어디냐면 두만강 북쪽 700리입니다. 그 부분은 학계에서 더 이상의 이견이 없습니다. 맞죠? 선화봉사 고려 동해에 보면 고려의 영토는 동에서 서쪽으로는 2000리고 북에서 남쪽으로는 1500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00리였는데 백제와 신라를 통합하면서 조금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에서 서쪽까지 2000리라고 한다면 2000리 같은 경우는 이제 800km거든요. 800km니까 동북의 경계는 선충령 공엄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800km를 이제 그어보면 거기가 서쪽의 이제 경계가 되는 겁니다. 조선의 압록강이 아니고 그 800km를 그어보면 이제 요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계에 이제 요하가 있거든요. 이 요하가 그 당시에는 압록이었어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도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500리였는데 백제와 신라를 통합하면서 조금 더 넓어졌다. 이 얘기를 충족을 시키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북쪽에 하얼빈 쪽에서 남쪽으로 1500리를 그어보면 1500리는 600km거든요. 600km를 그어보면 저기 한 서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원래 고려였는데 백제와 신라를 통합하면서 조금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리고 일곱 번째, 고려의 일식 기록을 보면 그 고려의 일식이 어디에서 관측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고려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고려의 왕릉과 궁궐터가 어디였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 수도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아홉 번째, 고려 거란 전쟁에서 1등 공신 장군이 누굽니까? 강민첨 장군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나요? 강민첨 장군이 어디에 묻혔습니까? 강민첨 장군 묘가 어디에 있나요?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강민첨 장군은요, 진주강씨 은열공파거든요. 제가 진주강씨 은열공파예요. 중국에 진주강씨 은열공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주강씨 은열공파는요, 한반도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에. 고려의 강화도가 저기 산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음모론자들이 유튜버에 판을 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거든요. 제 채널에서만큼은 수준 낮은 그런 조기축구 같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구독자분들도 수준이 높은 분들만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면 되거든요. 수준이 안 되는 애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기 수준에 맞게끔 채널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채널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 헌법에서 보장을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영토를 논할 때는 그 정사에 있는 지리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 사무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지난 시간 대륙백제와 대륙신라에 대해서 15편 정도 업로드를 했고 커뮤니티에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몰아보기로 해서 3편 정도 더 올려드렸습니다. 18편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동안 그러면 이 대륙백제와 신라가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들의 그 흔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들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역사적인 그 실체에 대해서 그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을 느끼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른 채널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고려에 대해서 그 유사 역사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 낮은 그런 오염된 정보들을 남발하는 그런 채널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세뇌를 받고 하더라고요. 다른 채널을 옮겨 다니면서 그 오염된 정보들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거나 퍼뜨려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강단이 아닌 그 제야사학자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는데 우리 고려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응원이라던가 후원을 해주지도 못할 망정 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메리카 조선이라던가 대륙조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은 어디에 있었냐? 결론부터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세종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어.
확실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유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확하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알래스카에 있는 맥키니 산이 백두산이고 여기가 한기뜨고 여기에 만주고 여기에 몽골인데 요거를 통과하면 바로 요동을 갈 수 있다니까 선조가 여기서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선조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지 못하게끔 이순신이 여기를 막아냈다. 그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존중을 하는 편인데 그들 중에서 유독 대륙 고려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의 그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불법 다단계라던가 그리고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조직처럼 그런 체계를 운영하듯이 구독자들을 마치 신도들 대하듯이 해가지고 다른 채널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그 주장을 얘기하도록 종용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그 채널을 홍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민폐를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의 악입니다. 악.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사이비 종교 같은 그 유사 역사학도 안 되는 채널의 그 이론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언급을 잘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껍질까지도 벗기기도 싫고 그냥 단 한 방에 모가지를 쳐버리려고 댕강 제가 카메라 앞에 선 거예요. 선 게 아니라 앉은 거죠. 고대의 삼국시대에서 발생되었던 그 사건 장소와 그리고 고려시대에 발생되었던 그 사건 장소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명 몇 개만 보고서 이게 일치하다고 해가지고 대륙 삼국사를 연구하신 분들에게 대륙고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분들을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려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대륙 그 삼국사에 대한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막 공격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고려는 대륙 신라와 백제를 흡수했는데 왜 계속해서 만주 타령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네들이 틀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공격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역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대륙 고려에 대해서 오늘 사망 선고를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너무나 많이 올리고 했던 영상들이 과거에 2년 전, 3년 전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은 증거의 개념이라던가 증거의 가치라던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5,200만의 국민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눈높이에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대륙 고려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륙 고려 사이비 유사 역사 채널에서 주장하는 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죄 전문가잖아요. 프로파일러의 시선이고 제가 이 범죄만 연구한 게 한 20년 가까이 돼요. 제 논문들은 보통 이제 정보법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란 말이죠. 보통 사기꾼들의 그 습성이 무엇이냐면 사실적인 근거들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교묘하게 거짓된 내용들을 교묘하게 이제 끼워 넣은 다음에 그 거짓을 사실로 착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과 이 거짓을 애매하게 희석시켜 버리면서 거짓들을 이제 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들의 습성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분법적인 방법인데 상대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가지고 상대가 문제가 있고 상대가 거짓이니 내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주류 강담의 그 대동강 이남의 고려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상대가 나쁜 놈이니 내가 착한 놈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상대가 나쁜 놈이니까 본인은 착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그 사고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중들의 눈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현혹된단 말이에요. 본인의 호황되어 있는 그 과대망상적인 그런 이론을 이제 합리화하고 대중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둘 다 거짓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야사학자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연구했던 대륙백제와 그리고 대륙신라의 그 단서들을 찾은 거지 않습니까? 그 단서들을 가지고서 이런 그 대륙백제와 신라에 대한 실체적인 그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실 근거들을 가지고서 대륙 고려를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륙 삼국사에 대한 부분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대륙 고려를. 이 대륙 삼국사를 지들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악의적으로 인용해가지고 대륙 고려를 합리화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정말 외롭게 고독하게 제야에서 이 대륙 삼국사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그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똥칠한 거예요. 지네들의 그 밥벌이를 위해 가지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채널을 쭉 이제 보다 보면 식민사학 파리를 하고 주류강단의 대동강 이남의 고려서를 비판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대륙 고려에 대한 학문적인 그 이론과 근거는 없고, 이들은 이제 악이고 내가 참이다. 그래서 대륙 고려설이 맞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채널을 쭉 보다 보면요. 각국에서 정리해 놓은 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고 주로 어떠냐면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예컨대 홍콩을 검색을 했는데 그 강남이나 서울에 홍콩 반점이 엄청나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과거에 홍콩이었다는 그 증거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하자면, 주원장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주원장 한 의원이, 강남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 명나라 때 이 주원장이 활동했던 그 근거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뭐야?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경남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평에 가면 이태리 마을도 있고, 그리고 동두천에 가면 일본 마을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 마을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토였다. 백제의 영토였다. 고려의 영토였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야? 베이징, 북경에 고려영이라는 그런 마을이 존재한다. 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베이징 북경이 고려의 영토였다. 그리고 수도였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고구려 시대 때 고려라고 표기를 했던 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해 때도 이제 고려라고 표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 베이징 북경에 고려 마을이 당연히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고려와 고구려를 그 구분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입증하는 그런 절차라든가 입증 방식이라든가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학교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작 집구석에서 키보드 오리어처럼 계속해서 그 이름만 검색해가지고 그게 뜨면 고려의 영토였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음악을 깔아놓으면서 짠 하고 이렇게 대중들을 선동하고 하는 거예요. 영상 자체가 다 그래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신기하구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역사가 아니고 정말 무지한 거예요. 이런 저지능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지방 우유가 좋다고 해서 저지능은 좋은 게 아니에요. 심리학 전공자로서 한마디로 하면 이들은 과대망상 환자들이고요. 솔직히 제 채널에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창피한 수준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상 그 증거에 대한 개념이나 그 가치, 그 무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려 초기에는 고려가 대륙 신라를 병합했기 때문에 고려는 이제 산동성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제야사학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책까지 내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그 이론들 전부 다 사망 선고를 프로파일러가 내려드릴 거니까 그런 분들 안타깝지만 그 책들 오늘로서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고려가 대륙 신라를 이제 병합했기 때문에 고려 초기에는 고려가 산동성이 고려의 영토였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려 중기 때 원나라에 의해서 밀려나가지고 만주로 밀려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댓글을 막 달아놔요. 저한테도 채널에.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냥 청소. 제 채널에는 사이비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 전부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에 의한 내용들만 얘기를 하시고 근거에 있는 얘기들만 하셔야 돼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차단해요. 전부 다.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고려가 대륙 동부 전체를 다 지배를 했는데
이성계 썰을 얘기를 하면서 이성계 때문에 이성계를 이제 역적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이런 과대망상 환자가 있더라고요. 참 입으로 제 입으로 얘기를 해도 그런데 이 모든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사망 선고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삼국사기를 볼 건데요. 고려 왕건을 알려면 누구를 소환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고려에 대해서 알려면 이 왕건도 소환을 하고, 그럼 이 왕건이랑 싸웠던 교논에 대해서도 소환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삼국사기에 보면 교논의 열전이 있습니다. 그 교논 열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펼쳐놓고서 한번 보자고요. 열전 제19회 교논전을 보면요. 927년 거란과 교섭하다. 927년이면 고려 초기입니다. 초기. 맞죠? 거란에 사신 사구, 마돌 등 35명이 예물을 갖고 왔다. 교논이 장군 체견을 시켜 호송하도록 하였는데 마돌 등이 항해하여 북쪽으로 가다가 바람을 만나 927년이면 후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둥주에 이르러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둥주는 산동반도죠. 산동반도는 이제 당나라의 영토라고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둥주에 이르렀는데라고 이렇게 교논열전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그 본문에도 한자로 정확하게 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당의 그 둥주라고. 여기다가 뭐라고 토를 달 겁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둥주에 이르렀는데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산동반도는 당나라의 영토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들도 이 둥주가, 이 산동반도가 누구의 영토인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역시 깔끔합니다. 이 역사를 연구한다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산동반도를 갖다가 이제 고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산동성에 있는 그 강화가 있다고 그 고려의 강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슷비슷한 그 지명에 의해 가지고 이 지명만 가지고서 지명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 몇 개 조합해가지고 역사를 찾겠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속구놀이인 거예요.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던가 2년 전, 이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근데 1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나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은 아예 상상을 불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검증을 하고 영토를 찾고 하려면 얼마나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10번, 20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그 학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리학에서도 뭐 슈레딩거,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 이런 물리학 같은 학술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이라도 뭔가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시 1년, 10년 연구했던 거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명 몇 개 비슷비슷하다고 그걸 갖다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선동질하는 그 음악 깔아놓고서 그 선동질한다고 그 대륙에 있는 고려다라고 그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저진행들이고 무식한 그 무시한 행위인 것인가. 대륙고려 같은 그런 사이비에 빠지지 마시고요. 대륙고려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대륙 동부에 있다가 점점 이제 대륙고려가 살이 찌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막 비대하게 대륙고려가 살이 쪄가지고 있는데, 이런데 시간 투자하거나 우리 인생 짧은데 이런데 허비하면 너무나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그런 채널을 가게 되거나 그런 영상을 접하게 되면 댓글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머저리들아, 교논백제의 그 교논열전을 한번 살펴봐라. 산동성은 당나라 영토라고 나와 있는데 뭐하는 짓거리냐, 제발 민폐 좀 끼치지 말라고, 부끄러워 죽겠다고, 이런 내용들을 중국 사람들이 혹시나 보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부끄러운 누구의 몫인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이런 사이비 역사 채널에 만취돼가지고 우리 역사학자들의 그 채널에 가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고려는 대륙의 고려인데 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만주 고려만 외치고 있는 니네들은 잘못됐다, 사입이다,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채널이 단순하게 역사 강의만 하는 그런 역사 채널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역사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사회운동을 하는 사회운동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범죄 관련돼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법률적인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분석 전문가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역사 강사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제 평론을 하거나 한두 마디 이제 발언을 하거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보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짤로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이거를 하냐면, 저도 제 영상을 편집하고 하다 보면,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졸리고 잠이 오더라고, 지루해서. 그래서, 분위기를 이제 반전하자는 차원도 있고, 대중들이 알고 있는 그런 대하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을 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저는 역사 강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강의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역사 강사님들이 이제 출연하는 짤로 나오는데, 제가 그분들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 강단에 우리 역사학계의 그 학설들을 대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가이드 분들이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역사 강사님들이다 보니까 정서를 설명하는 강사님들에 대해서 그 이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우리 학계의 그 이론을 비판하자는 거지, 강사님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